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는 유가가 3% 넘게 급락하는 흐름으로 시장에 꽤 큰 영향을 미친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는 기업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조금은 상쇄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는 장기전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안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해외 선물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3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볼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앞에 프로그램에서 개장 소식 전달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S&P 지수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느냐 하는 지금 고점에 다다르면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도 미국과 중국은 이 내부 지금 경기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지금 추가 제재가 또 이어졌고요.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과 일본이 지금 한국 시간 10일 새벽에 이제 회담을 갖습니다. 이 회담이 물론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 이 프로그램 1시간 동안 실시간 외신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장의 마스터님은 어떤 마스터님이 신세계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영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영 마스터입니다. 어제 톡사를 통해서 또 나왔는데 오늘 또 신세계에 간만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를 안 밀리는 형국이죠. 달러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보다는 나스닥이 가장 쉬운 종목이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었고 크루드 오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었어요. 오늘 또 신세계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재밌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영 마스터님 통해서 들려드릴 해외 선물 전략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1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한 지 33분 정도 지나간 시각입니다.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죠.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하죠. S&P 500 지수 현재 2,858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혼조세로 출발했었던 지수에 대한 상황 속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죠. 0.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500보다는 탄력이 조금 더 강하고요. 7,483포인트 선으로 0.27%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실까요? 어제장까지 반등에 성공했었던 유로FX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약보합권입니다. 1.16220달러 선으로 0.1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라오는 가격대입니다. 어제장도 1221.8달러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는 0.09%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 1222.8달러 선 거래됩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를 함께 보시죠. 전일장에 3.34%가 밀리면서 66.78달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일단 많이 빠진 가격대에서 조금씩 반등하면서 67달러가 회복이 됐고요. 67.10달러 선인 0.4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올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큰 이슈와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해서 연일 지수를 좀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쪽에서도 양지수 모두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좀 꽤 많은 하락으로 급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현재는 좀 기술적 반등, 소폭의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빅 이슈가 또 있는 상황인데, 자, 박나연 캐스터 외신 소식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중국 소식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디젤 등 석유 제품과 자동차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 160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속보로 뜬 기사인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복 관세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는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에너지, 원유와 또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뉴욕 유가가요, 중국이 미국산 디젤 등 석유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서 큰 폭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시장 참가자들은 이런 소식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또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어제죠, 바로 덜 감소했던 점도 유가 하락을 좀 견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업인들과의 회동에서 중국을 크게 성토했다고 한 이제 미디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휴가를 맞아서 이 만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에 대한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1대1로, 즉 육상, 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모욕적이라고 평가하고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무역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라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학생은 스파이라고 말을 하면서 특정 국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중국을 겨냥해서 또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는요, 미국과 중국의 지금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것 같은 재격돌에도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미국 경기는 굉장히 호황세고 또 대장주들의 지금 견인에 힘입어서 지금 주가 상승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가 이제 최고치를 찍느냐라는 부분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이런 전쟁에도 지금 양국의 지금 증시 상황은 호재다라는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2000년에 보였던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약세장전을 신호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증시가 2000년 이후에는 10년 동안 줄곧 내리막을 걷는 전례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지금 주가 매출 비율 (PSR이) 2000년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PSR 중앙값도 2000년 대비 2배로 뛰었다면서 현재 지금 PSR 차트가 가장 공포스러운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2000년 증시가 고평가됐을 때는 일부 업종에 좀 편중된 상태였지만 지금은 너무 광범위하게 다 고평가가 돼 있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지금 통계적인 유사성 측면에서 보면 2000년 증시와 지금이 너무 닮아 있다라면서 주가 상승세가 끝없이 상승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과거 궤적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S&P 지수가 지난 1월 고점을 찍은 뒤에 지금 보여준 흐름이 18년 전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이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주가지수 옵션 투자자가 증시 강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부분에 돈을 많이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할 경우 이익을 낼 수 있는 콜 옵션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주가 하락에 대비한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인 옵션 스큐 지수도 지금 하락을 했고요. 또 스큐 지수의 하락은 약세장을 대비한 옵션의 가치가 더 싸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스큐 지수의 하락은요, 최근 투자자들이 강세 예상 옵션 상품에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9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0일 새벽입니다. 워싱턴에서 미일 장관급 통상협의회 지금 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차로 좀 난항이 예고된다라고 NHK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첫 회의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와 부품 관세 인상 이런 수입 제한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또 모테기 도시미츠 경제재생 담당상이 지금 회의에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수입차 그리고 부품 관세 인상 검토와 관련해 자국 기업이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좀 건설적인 대응을 지금 촉구할 방침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요, 무역 적자 축소를 목표로 자동차랑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지금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둘 간의 입장차가 과연 좁혀질 것인지가 아주 의문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독일, 멕시코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무역 흑자 감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다자 간의 협상이 아니라 이렇게 양자 협상이 미국에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금 도요타가 지금 수입차 관세로 실제 인상이 되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대당 평균 6,000달러, 즉 670만 원 정도 부담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관세가 인상이 되면 일본 자동차 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파운드와 관련 소식인데요.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파운드 달러 환율이 브렉시트 우려가 계속되면서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브렉시트 관련해서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영국과 또 EU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시장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호주 달러 소식입니다. 호주 달러가 중국의 7월 물가지표 호조세 강세를 나타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호주 달러의 강세는요, 이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호조를 나타낸 데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과 지금 호주는요, 여러 가지 무역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정치나 또 환율 상황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통화입니다. 네, 그리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현행 1.75%로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호주은행도 동결했다는 소식 일전에 전달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에이드리언 오어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기준금리가 지난 5월 성명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늦은 2019년과 2020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 성장세가 완화됐지만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내년에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탄탄한 글로벌 성장세와 또 더 낮은 뉴질랜드 달러 환율이 수출 실적을 지금 떠받치고 또 노동시장은 지난 1년 동안 타이트해졌고 또 고용은 대략 최대 지속한 가능 수준 근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발표가 되면서요, 뉴질랜드 달러 가치가 이 비둘기정 통화 정책 성명서에 1% 이상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캐피털 이코노미스트 C2는요, 이 뉴질랜드 달러와 키위 달러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어서 내놨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물가 상승 조짐이 보이고 리스크도 균형 잡힌 상태라고 분석을 했지만 지금 물가가 2%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은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로 미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좀 한층 비둘기파적이었다라면서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지금 이런 변화를 고려해서 올해 말에 그러니까 뉴질랜드 달러와 달러 환율이 0.6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루블화가 미국의 신규 제재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또 역시나 미국의
이런 제재로 러시아의 증시 역시 또 하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요, 앞서 재무부가 고려한 것보다 더 광범위한 조치가 지금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90일 이후에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미국은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소식, 인도 소식입니다. 지금 인도가요, 이 새로운 급부상 시장으로 지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도 증시가 해외 자금 유입과 장밋빛 경제 전망에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 역시 인도에 지금 진출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바이 증권거래소의 이제 센섹스 지수는 지난 9일 처음으로 38,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또 여기다가 IMF가 국가보고서에서 인도의 단기 거시경제 전망이 양호하다고 평가한 점도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됐다고 매체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지금 외신 소식 들어봤는데요. 일단 전일 미국이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 부과 소식에 이어서 또 보복 관세가 중국 쪽에서 나온 상황이죠. 25% 에너지와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중국 쪽의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왕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룰까요?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재격돌에도 무덤덤한 상황인데요. 조용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수 선물 쪽에서는 양지수 모두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오일 9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에 급락하면서 WTI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 넘는 음봉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의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67.1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오늘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슈 점검을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인 S&P 500을 비롯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양지수 모두 잘 가고 있어요. 전일자 본장에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듣고 바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이에요. 네. 업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나스닥은 고가 갱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고가 갱신, 네, S&P는 지금 고가 갱신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연중 최고가죠. 네, 최고가 자체가 이어지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다. 무리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무역전쟁 관련해갖고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을 거예요. 네, 무역전쟁. 근데 무역전쟁 관련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무뎌졌다는 점이에요. 무뎌졌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지금 톡스타를 통해서 모방을 할 때 좀 설명드렸는데 10년물 채권하고 2년물 채권 애들의 스프레드 격차 자체가 제로형에 들어가도 거품이 지속적으로 끼는 현상 자체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경제공황 직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거품이에요. 지금 증시 자체는 거품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거품 자체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가갱신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선행지표라고 하는 스프레드 격차 자체가 제로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2%대까지 갔었어요. 0.2%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제로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로 영역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아직도 거품 자체가 충분히 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하고 한 해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냐면은, 자, 무역전쟁으로 인한 유동성만 확대됐을 뿐이에요. 유동성만 확대됐을 뿐이다. 저는 작년에 이제 나스닥 S&P 자체는 크게 중요하게 시황을 보고 안 했습니다. 어닝 시즌 때마다 그냥 매수세라고 이런 언급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어닝 시즌 할 때마다
어닝 시즌 할 때마다 매수세라고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됐다. 뭐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이제 톡스타 방송을 통해서 유일하게 제가 롱을 강조드린 게 나스닥 지수밖에 없었어요. S&P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밖에. 왜 그러냐면은 지지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랠리를 가장 쉬운 종목 자체는 나스닥하고 S&P다. 이렇게 언급을 가장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 랠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오늘 60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장이 이제 개장이 됐어요. 이제 미장 개장한 지 1시간 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추세 자체가 타고 랠리를 추세장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손절 라인을 한 3, 40틱 잡고 갈 수 있는 위치 값이 한번 올 거예요. 지금 이제 틱 차트상 330틱 차트상 이제 기준선 위치 값이죠. 여기서 한번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목표는 뭐예요? 고가갱신. 지금 고가갱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상승장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립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좀 기다린 자리는 이제 스팬 하단 부분이었는데 지금 하단 부분을 노리는 건 좀 이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한 차례 오늘 데일리 매매로 한번 들어갈 만한 자리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값에서 7484.00 매수. 자, 손절 어떻게 보냐? 7476으로 봅니다. 7476. 예. 그리고 일봉상 고가 갱신할 때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추세 자체가 좀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니까. 그러면은 오늘 최고가 자리를 보는데 손절 자리 여기 본 거는 이거 자체 기조가 깨진다는 거는 지금 추세가 아니라 랠리 혹은 매도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거를 하나 진입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나스닥을 지금 한 차례 노릴 자리가 있다. 그리고 이 랠리 자체는 매수 랠리 자체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열린다는 걸 판단하시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60분봉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60분봉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60분봉에서 앞으로 매수 랠리가 또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할 때 잘 보세요. S&P 나스닥.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장이 나오면 그때부터 하면 돼요. 이 추세장이 나오면은. 지금 또 추세장이죠. 지금 하는 거예요, 매수로. 근데 이렇게 랠리를 펼치거나 하락장 나오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다시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고 다시 한번 매수 탈 수 있는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다. 그리고 여기 중앙선거랑도 좀 관련이 있죠. 개인적으로. 중앙선거랑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정책 자체가 개인적으로 이제 증시 자체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무슨 뜻이냐. 거품을 더 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상으로 선행지표도 아직 거품이 더 추가적으로 낄 가능성이 연말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작년하고 차이점은 미중 무역으로 인한 그냥 단순 유동성 확대일 뿐이지 어쨌든 간에 거품 자체는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 그럼 오늘도 매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매수를 본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앞으로의 그 지금 눌림 때 매수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네. 중요한 거 자체가 네. 일단은 이거를 장기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데일리로 그렇죠. 끊어갈 것인가 이건데 네. 오늘은 이제 단가가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네. 너무 높아요. 단가가 굉장히 높죠. 이건 네. 장기 못 가져가는 거예요. 네. 장기는 어디서 가져가야 되냐? 기준선 위치값 맞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60분에. 장기는 이제 지났죠. 장기 포인트는 이미 지났습니다. 네, 진입이 불가능해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장기 포지션은 지나갔기 때문에 데일리 포지션으로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추세 자체가 나왔다고 싶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장기 포인트를 진입하는 것 자체가 가장 안정적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손절폭을 굉장히 좁힐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어요. 지금 자체는 좀 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장기를 한 번 더 지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스팬 하단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스팬 하단 내려올 때까지. 자, 오늘 만약에 제가 이제 진입한 포지션 자체가 컷이 나온다면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7442. 그럼 여기는 장기가 좀 오버나잇이 가능한 자리다. 좀 스윙 위주, 스윙이나 더 추가적으로 2, 3일 더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될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 신세계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데 이 랠리 자체가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 지금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또 한번 이제 중국과 미국이 협상이 들어간다지만은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은 굉장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거에 우려를 안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하나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증거입니다, 차트가. 지금 상황 나온 게.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할 만한 단순 유동성 확대만 될 뿐이지 매번 어닝 시즌 때마다 또 미국 기업 실적은 상승될 거예요. 그러면은 연말까지 이 랠리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또 시사가 된다. 왜냐? 작년에 2017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여러분들 2017년도에 어닝 시즌 계속 내올 때마다 증시가 거품이 꼈었죠. 언제 변곡 올까요? 그러고서 한 해가 지났어요. 그러고서 한 해가 지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변곡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품이 더 껴야 돼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증시 자체는 지금 거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선이나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주식을 하라고 권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많이 못 끌어올리는 현상 자체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굳이 이제 주식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한 2년 하고 경제공황 한번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내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가 이제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 2019년도 1분기. 근데 그때도 한번 판단을 해야겠죠. 10년물 스프레드랑 이제 2년물 채권이랑 10년물 채권의 스프레드 격차 자체가 제로 영역에 들어갔다가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들어오는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할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시기 자체가 나온다면은 주식에선 손 떼야 돼요. 진짜 위험합니다. 2008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떴을 때보다 지금이 엄청 더 심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왔나요? 달러를 찍어내는 통화량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돼요. 기하학적입니다, 거의. 지금 이 차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제가 나중에 한번 다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통화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찍어낸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국 부채가 더 이상 못 버티는 지점에 가면은 증시가 완전히 폭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게 내년 1분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권유드리지만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를 좀 잘 보세요. 국내 증시가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는구나. 이 부분은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매수 쪽으로 보시는데 일단 대의 관점으로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좀 단가가 높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주 후반에 이번에는 또 시장에 대해서 또 지표 발표가 참 많습니다. 오늘만 해도 참 고용 쪽으로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좀 비롯해서 많은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좀 이들 성적이 그렇게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먼저 오늘 이제 소식들 좀 차례로 전달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도 좀 짚어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개장 소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S&P 고점을 계속해서 지금 향해 가면서 이제 보합권 출발을 하긴 했고요. 지금 현재도 이 막바지 기업 실적과 또 경제 호황이 무역 분쟁의 우려를 상쇄하면서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업수당 청구자 수 그리고 PPI 발표가 주목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자면 네. 또 고용지표와 또 원유 재고 및 인플레이션 그리고 S&P 이런 지수 고점 돌파 이런 부분들이 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수를 지금 상승 견인하고 있는 요소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지금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증시 상황이 좀 포지티브한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왜 어떤 일인가도 하실 텐데 이 러시아 제재 때문에 이제 일단은 루블라와 또 러시아 증시가 지금 하락한 모습인데요. 네, 지금 전직 러시아의 그 이중 스파이 독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화학 무기를 좀 사용했다, 신경
지금 작용을 하는 노비촉을 사용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전에 지금 1991년 제정했던 화학무기 그리고 생물학 무기 또 이런 것에 관련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금 이복 이제 형님이었던 이제 김정남이 암살됐을 때도 VX라고 불리는 이런 이 화학 무기가 사용됐다라는 점이 지금 부각이 됐고요. 이 배후에는 당연히 북한이 있을 것으로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미국에서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화학 무기 사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전에 시리아와 그 미사일 쏘고 할 때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역시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 있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런 부분을 이제 시정하지 않으면 90일 이후에는 또 추가 제재를 이어서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뭐 푸틴을 비롯해서 러시아 측에서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부분이 어떻게 풀어갈지 또 다른 이제 전쟁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다시 좀 CNBC 기사 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장은요, 지금 고점 경신이 가능한 만큼 지금 강하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기업의 호실적이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일 지금 회담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관망의 의견들이 많고요. 하지만 관세 타협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또 오프닝 입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도요타가 굉장히 큰 타격을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고요. 한편 이제 WTO에서는 이 3분기에 지금 세계 무역의 모멘텀을 지금 잃어가는 중이라면서 공식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또 이런 WTO의 이제 지금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과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 제소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WTO에 역시나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도 조금 이제 상황이 부정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신규 실업 순항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오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도 뒷받침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기 전에 선행 지표로 좀 이 지표를 또 풀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자,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3% 넘는 급락으로 가격대가 하락을 했었고 현재는 소폭 반등하면서 67.27달러 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달러 인덱스가 95라인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일단 가격대가 달러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유가에 대해서는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또 요인도 있는데,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듣고 네,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의 의견을 주셨어요. 역시나 뭐 앞서서 중간 선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도도 같이 좀 연관이 될까요? 어떨까요? 어제 제가 네. 이제 톡스타를 나올 때 조금 설명을 네. 했어요. 제가 차트를 보다가 어제 톡스타 나올 시간대 딱 정해드릴게요. 톡스타 나올 때요. 여기 봤어요. 여기 딱 이 시간대였어요. 기억하실 분들은 하실 거예요. 딱 이 시간대였어요. 네, 이 시간대였는데 여기서 급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매수 못 본다고. 여러분들 매수를 못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매수를 못 보는 이유가 이게 지금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이게 반대로 좀 얘기를 하면은 장기도 한번 가져갈 만한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스윙으로. 손절이 명확해야 되는데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기준선 위치값이 오늘 좀 핵심인데 67.50 매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67.50 매도. 네네. 이거 조금 지금 더 올라오면은요. 네, 지금 아직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오늘 이거 반납한 거는요. 전일 진폭에 대한 일부 반납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손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손절이 중요한데 손절은 개인적으로 한 30틱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67.80짜리 볼 것 같은데 이거 컷 나가면은 과감하게 매도분은 버리세요. 매도분은. 근데 다만 이제 50 이제 기준선 지지받고 가면요. 저가 갱신은 무난해요. 지지받으면.
그럼 66.26짜리까지 그 이하로, 익절이 중요해요. 저가는 갱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손익비가 구성이죠. 손절은 30틱인데 익절은 보시면은 몇 틱인가요? 60틱 이상이 되죠. 저가가 갱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지를 받고 내려오면은 어제 전일과 같은 추세장이 형성이 돼요.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스팬 자체가 안 밀리죠. 이런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커요. 그럼 데일리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야 50 맞고 이런 추세가 또 형성되면은 일목균형표 뚫릴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뚫릴 때까지. 그래야지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오일 자체가 지금 솔직하게 제 의견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차트가 지금 매매할 차트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톡스타를 통해서 무방을 했어요. 오기 전에. 이건 매매할 장 아니라고. 하지만 60분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추세랑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없어요. 차트 분석으로만 가야 돼요. 저 어제 그려드린 지지는 이거였어요. 자, 매수를 보더라도 이 지지 자체가 밀리면 봐라 이거예요. 지금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반증하는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심화되는 게 있는데, 심화되는 거 자체가 야 이거 잘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최소 여기까지는 갈 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좀 장기물로 봤을 때 어디까지 가냐면 64달러까지는 4달러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지금 이게 시사가 돼요. 이게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란 제재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이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게 알지만은 이란 제재 관련해서는 아직 미국 입장에서는 유예 기간을 상당히 뒀습니다. 10월 11월까지로 유예 기간을 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일러요. 제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란 쪽에서 어차피 말을 들을 리는 뭐 없는데 이란은 미국 입장 안 들어요. 어차피. 왜냐면은 과거에도 안 들었어요. 한번 경험이 있는 애들은 말 안 들어요. 한번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싸운 애들 있잖아요. 불량배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끝까지 안 들어요. 안 고쳐져요, 쉽게. 근데 이란은 과거에 미국한테 대들었다가 제재를 당한 적이 있어요. 또 안 들어요. 그럼 미국은 제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조만간 수요를 제로선에 맞추겠다. 그냥 미국을 공급을 아예 못 해버리게,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못 해버리게 막아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아직 제재도 하지 않았고 유예기간도 많이 남아있는 입장입니다. 유예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굳이 매수를 볼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뭘까요? 오늘 매도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톡스타를 통해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톡을 쳐드렸어요. 메시지를 쳐드렸습니다. 매수 절대 금지라고. 어제요. 이거 매수 절대 못 봐요. 이렇게 쳐드렸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차트를 이게 방송이 끝나다 보니까 차트를 못 봐서 제가 언급을 추가적으로 못 드렸는데, 그 말은 즉스는 뭐냐면은 이 일목 자체가 이 추세를 타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스팬 자체가 안 밀린다는 거예요. 안 밀린다는 거, 연간하면. 그러면 이게 밀렸다, 여기서 매수 보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추세에 반대 매매는 하면 안 됩니다. 시황에 반대 매매는. 180 타는데 이거 얼마 먹겠다고 덤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오늘도 매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는데, 일단 지지가 하나 보이긴 해요. 지지가 하나 보이긴 하는데, 지금 50까지는 도달을 안 한 상황인데, 일단 50 보시고, 만약에 50이 도달이 안 했는데 이제 하락에 대한 추세가 시작이 됐다. 기준선 위치값을 잡으세요. 기준선 위치값. 정확하게 얘기하면 330틱 차트상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치값입니다. 추세가 타기 시작했다면. 거기서 잡는 게 가장 왜 이거를 보냐? 손절 컷에 대한 명분이 생겨요. 어중간한 손절이라 진입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손절도 딱 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매수를 못 보는 시기예요. 절대로 매수 보는 시기 아니야. 데일리로 봐더라도 매수는 못 봐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매수적으로는. 그러면은 단가적으로 기준선 위치가 밀린다면은 매매 자체를 관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50자리에 추천드린 거는 기준선이 밀린다는 확증이 80자리까지는 밀려야지 나오기 때문에 손절 30틱 두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손절이 길어요? 원래 제가 손절이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지 20틱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냐면 전일 진폭 보였어요. 진폭 대비 손절입니다.
전이 300틱 터졌어요. 전이 300틱 터졌다는 거는 진폭 자체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손절 자체가 익절도 당연히 길어야겠죠. 이 관점을 좀 유지하시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긴 해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도가 높으니까 포지션 진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일단 매도적인 부분 말씀해드렸는데 67.50 라인에 대해서 오늘장 데이 관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67.11달러까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장의 고가를 보시면은요. 지금 67.41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조금 더 반등 시에 일단 가격대는 매도적으로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재고 발표가 예상치보다는 재고가 조금 적게 감소가 된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재고 발표 나온 날에도 일단 가격대는 좀 하락으로 좀 주춤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박나은 캐스터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오늘장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오일 가격이요. 지금 이란 제재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를 좀 구체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제재뿐만 아니라 11월 4일에 대한 이 오일 수출 금지, 이제 이런 부분에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이 오일 제재가 좀 심해질 것이다라고 이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이 끼칠지 정확하게는 알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요,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이제 이란의 제재로 하루 150만에서 200만 배럴 정도의 이제 원유 감소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최악이다라고 이제 PNB 오일 협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미국 원유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다는 부분과 또 지금 중국이 이제 원유 수입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또 미국 오일은 거의 지금 뭐 많이 중단하다 못해 거의 이제 수입을 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상황처럼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일 수요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또 말씀을 드리자면 EIA에서는요, 사실 지난주 140만 배럴 감소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예상치는 33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도 좀 못 미치는 하락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증산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이제 시장들이 아무래도 좀 수입을 좀 점점 더 줄일 것 같다라는 예상 속에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중동 지역의 원유 수출이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많이 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마지막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들이 좀 이에 대한 수입을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아마 내일이나 또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일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원유 재고 감소에 대한 부분도 뭐 예상치 대비해서 적게 감소한 상황이고 중국 쪽의 원유 수입에 대한 부분도 감소가 되면서 뭐 다양한 이 가격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 외신 쪽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유튜브에 질문 주신 시청자님들의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이제 뭐 CPI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회원님, 내일 인플레이션 나오면 유로나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지금 문자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유로FX와 골드를 좀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유로나 골드를 매매하려면 달러 인덱스를 봐야 돼요. 얘네는 항상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 트레이더의 자세예요. 달러를 안 보고 지금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예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2주 전하고 한 달 전이었죠. 이 지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달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변곡이 얼마나 시황이 예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정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CPI 지수는 제가 항상 강조드려요. 여러분들 한 달에 지표만 하루에 한 번씩 뜨죠. 거의 하나씩 떠요. 거의 하나씩 뜨는데 다른 지표는 단순 거래량이에요. 단순 거래량. 다른 지표 자체는 단순 거래량입니다. 하지만 CPI 지수는 남달라요. 앞으로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 자체가 어떻게 변화될지 가장 주목할 지점이에요. 지금 CPI 지수가 2.3%예요. 내일 동결이 예상치로 좀 나오는 입장인데 내일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동결이 나오면 무슨 뜻이냐? 그냥 이 기조를 유지로 그냥 랠리만 이어간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장세를 보면 그 달러 인덱스라든가 유로라든가 지금 내일 CPI를 기다리는 장세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오늘은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로나 골드 자체는 매매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내일 자체가 동결이 났을 경우 이 추세대를 기준으로 지속적인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변곡은 언제 와요? 변곡은 언제 올까요? 달러가 이제 매도 추세를 형성할 만한 그런 예정은 없나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은 9월 FOMC 금리 인상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신기 세계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9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자, 회의 내용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뭐를 집중하고 있을까? 이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돼요. 그럼 미국 금리 인상할 때 성명서가 분명히 딱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핵심은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할 거예요. 왜냐? 9월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9월 FOMC 회의 때 12월 금리 인상이 어떤 방향성으로 오려냐에 대해 집중을 해야 돼요. 9월 그거는 거의 금리 인상 자체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일단은 인풋 발표 자체가 뜨면은 랠리를 펼치면서 고가 갱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골드 자체는 한 달간 단타 매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데일리 매매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장투 자체는, 장기 포지션 자체는 9월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준 추세만 좀 보면은 수익을 날 가능성이 좋은 종목입니다. 골드 자체가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왜냐면은 진폭 자체가 1A로 안 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 부분만 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톡스타 한번 들어오세요. 제가 무방하는데 여기서 무방을 좀 많이 해요. 설명을 드리고. 근데 제가 이제 신생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톡스타를 한번 들어오셔서 저한테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를 다 물어보시면은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기본, 센 기본부터 통화 정책부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달러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한 CPI 발표로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유튜브 통해서 질문까지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들을 좀 소화하지 못한 부분들 톡스타 통해서 또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왕마스터님 좀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일정 어떠셨을까요?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에 대한 매도를 조금 오기 전에 톡스타 무방을 통해서 같이 매매하는 걸 좀 보여드렸어요. 골드 매도로 약수익을 좀 냈고, 오일을 하다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판단했어요. 오일을 하다가. 오늘 기준선 위치값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톡스타 들어오시고 제가 기본적인 이제 시황을 보는 법,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차트는요, 어차피 시황 따라 움직일 때가 가장 큰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시황이 없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건이 마련 안 된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리스크예요. 매일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 자체를 스탑을 했어요. 왜냐? 장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장이 안 보이는데 뭐하러 매매를 하냐. 이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매매라는 것 자체는 무리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지
하루에 여러분들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안정적으로. 자세한 거는 이제 톡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했고요. 이어서 박나연 캐스터 마지막 소식까지 전달을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로이터 18분 전 속보로 뜬 기사입니다. 멕시코가 지금 나프타 협상을 이제 미국과 지금 양자 회담으로 이제 캐나다가 다시 이제 합류하기 전에 마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게 미국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자간 협상이 아니라 이렇게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멕시코도 이에 동의를 했고, 물론 이제 캐나다가 합류할 가능성도 possibly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멕시코도 이렇게 얘기한 만큼 나프타 협상이 좀 더 빠르게 진전될 것 같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프타 협상 소식까지도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신세계 1시간 동안 저희가 다양한 투자 연락 내용 다시 한번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